안녕하세요. 수식응용 추가 자료 제58강. 이번 시간엔 MACD의 간단한 원리와 이 MACD를 숫자가 아닌 수치가 아닌 비율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MACD라는 그런 지표를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죠. MACD를 거의 MACD만으로도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MACD는 두 개의 이평선의 차이를 가지고 만든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MACD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MACD를 한번 올리고요. 그다음에 MACD의 오실레이터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일단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MACD의 본선과 본선, 그다음에 시그널선, 그다음에 이 두 개의 차이를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는 오실레이터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오실레이터는 이제 같이 올리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일단 제외를 시키고요. 기준선을 일단 점선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MACD의 본선과 시그널선만 나타나고 있죠. 자, 일단 MACD는 지수 이평선, 지수 12 이평선과 26 이평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눌러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12 이평선, 26 이평선. 9는 이제 시그널의 길이죠. 그러면 우리가 12 이평선과 26 이평선을 이 위에 올리게 되면 그 두 개의 차이를 이 주황색 선이 나타내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12 이평선을 한번 올려보고요. 그 다음에 26 이평선도 지수 이평선으로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식 1, 그 다음에 수식 2, 나머지는 체크 해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아래쪽에 그 적색 계통의 선이 12 지수 이평선이고요. 위쪽에 있는 것이 26 지수 이평선입니다. 그럼 이 두 개의 라인에 차이가 있겠죠. 이 차이를 아래쪽에 나타낸 것이 MACD가 됩니다. MACD 중에서도 이 본선의 값이 그렇게 되는 거죠. 시그널선을 일단 해제하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두 개의 차이, 단기에서 장기를 뺀 것, 그래서 역전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배열된 상태에서는 플러스의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 두 개가 이 12이평선과 26이평선이 교차되는 순간, 이 순간이 MACD의 영선을 돌파하는 순간이 되겠죠. 자, 이렇게 위쪽에 나타난 이평선을 아래쪽 보조지표로 좀 보기 쉽게 나타낸 것이 이제 MAC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12이평선, 26이평선을 뭐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단순 이평선으로 또 뭐 한 20과 60이평선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사용하셔도 어떤 본인에게 잘 맞는 그런 수치를 집어넣으시면은 좋은 자리들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그널선은 이 위에 나와 있는 이 두 선과는 상관없이 MACD 본선, 즉 이 두 개의 차이를 나타낸 선에 그 차이가 나타낸 선의 지수 이평을 한 번 더 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아래쪽 MACD 본선만을 가지고 어떤 매매의 그 위치를 잡기 위해서 시그널선을 하나 더 추가한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올라와 있는 이평선 MACD의 값을 한 번 더 이평을 했기 때문에 더 완만하게 흘러가겠죠. 그래서 이 완만한 이 선을 현재 이제 9를 사용했는데요. 9보다 크면은 더 완만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9보다 짧으면 더 이 교차가 자주 일어나는 더 그 본선에 바짝 붙는 그런 시그널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MACD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이동평균선의 차이를 나타내고 그 차이에 대한 시그널선을 나타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또 시그널선과 본선의 차이를 오실레이터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총 세 단계로 이제 라인이 이렇게 차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오실레이터의 영선을 돌파했다는 뜻은 MACD와 MACD 시그널선이 교차됐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됐다는 것은 이제 역배열로 교차됐다는 뜻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 위쪽에 있는 이 교차와 아래쪽에 있는 이 교차는 조금 다른 그런 교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ACD가 보통 우리가 사용할 때는 영선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죠. 본선이 영선을 돌파했는가, 하지 못했는가 이런
신호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영선을 돌파했다는 뜻은 이제 정배열로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영선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교차되기 이전의 값들, 이 이전의 값들을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옆에 수치가 나와 있죠. 자, 이런 경우도 보시면은 마이너스 1512, 즉 두 개의 이평선의 차이의 값이기 때문에 그 차이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차이의 값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신호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가 주식 현물에서는 이렇게 그 종목이 상당히 많죠. 그런 여러 가지 종목에 동일하게 어떤 신호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이 Y축의 값을 고정을 시켜야 합니다. 어떤 그 뭐 백분율이나 아니면 뭐 천분율 아니면 일정한 범위 값을 정해서 Y축의 값을 고정을 시켜야지만 우리가 여러 종목에 다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이 MACD를 가지고는 영선 이외에는 우리가 특별한 곳을 적용할 수 있는 전체 종목을 대상으로 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게 됩니다. 카페24와 같은 그런 종목에서 만약에 1500을 돌파하는 위치를 신호로 잡았을 때 여기 나와 있는 다른 종목을 하게 되면은 또 다른 그런 위치가 잡히게 됩니다. 그 1500이라는 의미가 카페24라는 그런 종목에서만 유효한 그런 값이 되고요. 다른 곳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수치가 커질 수도 있겠죠. 여기 어떤 가격 그 캔들의 값이 크다면은 아래쪽에 있는 값도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뭐 아모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조금 큰 값을 한번 넣어볼까요? 포스코. 포스코를 그리면 36만 원 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래쪽에는 뭐한 12,000원, 15,000원 이런 식으로 가격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그런 신호를 적용할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신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율로 나타내는 방법이 가장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비율이 아닌 어떤 범위로 나타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비율로 이 MACD를 현재가 대비 MACD의 값을 비율로 나타내고 어떤 형태를 보이는지 한번 비교를 해본 다음에 신호 수식까지 한번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MACD를 이제 그대로 놔두고요. 일단 시그널선까지 띄운 상태에서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수식 관리자 부르신 다음에요. 새로 만들기에서 MACD 비율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짓겠습니다. 첫 번째는 MACD 선이죠. 자, MACD 선을 일단 M이라는 변수에다가요. 수치를 바로 넣겠습니다. 이걸 변수로 사용해도 되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12,26을 넣겠습니다. 함수가 이미 이제 일반 함수로 만들어져 있죠. 자, 그리고 MACD의 본선을 비율로, 현재가 대비 비율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M 나누기 현재가 C를 하면 되겠죠. 200. 자, 이렇게 되면은 MACD 본선의 비율선이 완성이 됐고요. 이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두 번째. 시그널도 똑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그널은 MS라는 변수에다가요. AVG M, 그리고 아래쪽에 M 대신 MS로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두 가지 본선과 시그널선이 이제 비율로 완성이 됐고요. 기준선을 똑같이 0선을 넣어보겠습니다. 라인 설정에서 본선은 적색 계통으로, 시그널선은 파란색으로, 작업 저장, 수식 검증. 자, 그러면 기존에 있던 MACD와 거의 같은 비슷한 궤적의 그런 라인들이 아마 나타날 겁니다. 그렇죠? 보시면 궤적이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죠. 하지만 이제 이렇게 잔파도 같은 것들이 여기는 보입니다. 여기는 현재가가 계속 변하면서 MACD의 어떤 그 비율 값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의 잔파도들이 보이지만 영선을 돌파하는 부분들, 본선이 영선을 돌파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시그널선과 크로스되는 부분들은 거의가 아니고 완전히 같은 그런 위치에서 크로스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렇게 비율로 나타나게 되면 좋은 점은
여러 종목에 동일한 신호를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선 돌파뿐만이 아니고 마이너스 5선 돌파, 상향 돌파,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에는 마이너스 여기서 보시면 한 2% 정도 되죠. 그러면 플러스 2%를 크로스 다운 할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호 수식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일 처음에 제가 전 카페24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카페24는 요 위치죠. 요 위치가 있는데 요 위치가 보통 한 마이너스 5% 정도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5%를 기준으로 해서 상향 본선이 상향 돌파할 때 라는 그런 신호 수식을 한번 지금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기준선을 하나 더 추가를 하고요. 마이너스 5%. 플러스도 추가를 해 놓을까요?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5%를 상향 돌파할 때 진입하고, 그 다음에 이 위에서 이렇게 뭐 5% 이상에서 크로스 다운 될 때 한번 또 매도하고, 다시 또 플러스 5% 올라갈 때 한번 또 진입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한번 신호를 동일하게 모든 종목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ACD 원래의 MACD는 일단 지우고요. 요거만 가지고 한번 신호 수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수식 관리자 부르신 다음에요. 신호 검색에서 다시 기술적 지표에서 금방 맞는 것을 그대로 복사를 해가겠습니다. 수식 2에 있는 것을 복사하신 다음에요. 신호 검색에서 새로 만들기. MACD 비율 라인 크로스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비율이라고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방 가져온 것을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요. 이 선이 지금 비율선이 되겠죠. 요 지금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것이요. 이것을 K라는 변수에 주고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 찍은 다음에 클로스업 K 값이 기준을 클로스업 할 때 해놓고 기준을 변수로 주겠습니다. 마이너스 5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작업 저장 수식 검증. 자, 그럼 이런 위치에 이제 신호가 뜨겠죠. 영선을 돌파할 때보다 조금 더 미리 들어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마이너스 값의 위치를 우리가 찾아보면 되겠죠. 신호 검색에서 두 개를 올린 다음에 하나를 아래쪽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 위치가 되겠죠. 마이너스 5 라인을 클로즈 업 할 때. 다음에 더 아래쪽에 있는 그런 수치들을 사용해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종목들의 동일한 신호를 넣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그 비율, 어떤 지표를 어떤 그 가격에 대한 그런 값이 아니고 일정한 범위 안에 묶어 놓는 그런 수식을 이용해서 전 종목에 다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수식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이제 영선 아래쪽에 또는 뭐 한 마이너스 1%, 2% 아래쪽에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머물러 있었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힘을 축적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유효한 그런 그 신호 수식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그 MACD의 간단한 원리를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그 다음에 MACD를 비율로 나타내는 그런 방법을 같이 한번 만들어서 신호 수식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